임시완. 보이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배우. 2010년 1월 제국의 아이들 멤버로 데뷔. 그 후 2012년 MBC 수목 미니시리즈 해를 품은 달의 어린 허염 역할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영화 변호인에서 박진우,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 역 등을 맡으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청춘을 표현했다는 평을 받으며 연기력을 입증받았다. 과거 친친가요제 부산 예선에 참가하였다가 예선에서 광탈했으나 스타제국 캐스팅 관계자의 눈에 띄어 연습생으로 발탁되었다. 2009년에 소속사인 스타제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제국의 아이들에 제국의 아이들 멤버들과 함께 출연하였다. 애프터스쿨의 유이가 주인공인 소주 광고에 아주 짧게 나온다. KTF 통신사 광고도 찍었는데 그로 인해 비슷한 시기에 제국의 아이들이 단체로 촬영한 SK텔레콤 광고에는 출연하지 못했다. 여담으로 처음처럼 광고는 유명해서 찾기가 쉬운데 임시완이 출연한 KTF 광고는 찾기가 어려워 전설의 광고가 되었다. 변호인 미생 출연 이후로는 사실상 전업 배우로 인식하는 사람이 더 많다. 아이돌 출신인 걸 알면서도 배우로 더 크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작품이 나올 때마다 수많은 연기 칭찬을 받지만 아이돌 출신 배우 치곤 잘한다는 수식어는 이미 대중들에게 연기 실력이 입증된 임시완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악역을 넘어 실존인물 그리고 코미디 연기까지 1, 2년 사이 임시완은 연기를 통해 연기 해트트릭에 성공했다. 덕분에 30대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는 제국의 아이들 안에서 연기 활동이 고려되던 멤버가 전혀 아니었다. 연기 수업을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연기 활동과는 거리가 먼 멤버였으나 2012년 해를 품은 달에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이 확정되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해품달 제작진은 허염 역할에 맞는 인물을 배우풀에서 찾기가 어려워 아이돌 멤버들까지 수소문해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 그때 같은 그룹의 케빈, 정희철, 박형식과 함께 오디션을 받고 임시완이 최종 캐스팅되었다. 2012년 1월 4일 첫 방송된 MBC 수목 미니시리즈 해를 품은 달이 임시완의 첫 연기 데뷔였다. 비주얼과 안정적인 연기로 첫 방송부터 허여말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단숨에 인지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2회차에서 대사를 하며 제대로 등장할 때 얼굴 뒤쪽으로 태양빛 같은 CG가 붙어 나오는데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 정도의 배우가 사실은 가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시청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 임시완이 소속된 제국의 아이들이 같은 시대에 활약한 다른 아이돌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 이후 드라마로는 KBS 덕도의 남자 MBC 스탠바이, KBS 연애를 기대해 MBC 트라이앵글, 틴 미생으로 필모를 쌓아왔다. 영화로는 2013년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공개한 모바일 영화 미생 프리퀄에서 주인공 장그래 역을 연기했다. 2013년 12월 18일 개봉한 영화 변호인에서는 용공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문받는 대학생 진우 역할을 연기했고 임시완을 잘생긴 연기돌에서 배우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티인에서 방송된 금토 드라마 미생이 시청자들의 큰 공감과 많은 지지를 받으며 데이트하였고 장그래를 연기한 임시완은 연기돌에서 배우로 수식어를 달리하게 됐다. 배우로서의 임시완의 장점은 비주얼과 좋은 발성이다. 첫 작품인 해를 품은 달에서 허여마리가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는 후광효과 CG까지 납득하게 만들었던 외모 덕분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허연 배우가 누구냐며 온 인터넷 커뮤니티가 허여마리로 들끓었었다.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멤버라는 게 밝혀지자 꺼진 아이돌도 다시 보자는 재미난 화제거리를 남기기도 했다. 사극에 어울리는 차분하고 정확한 발성과 발음으로 무난하게 연기하면서 연기 활동의 첫 스타트를 잘 끊었다. 왜소한 체격의 배역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틴 드라마 미생을 통해 배역에 잘 맞는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연기자는 연기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위에서도 그만큼 임시완을 롤모델로 삼는 아이돌 겸 배우들이 많아졌고 이로써 아이돌 최초 천만 배우 칸 입성 배우하는 타이틀까지 거머쥐면서 아이돌의 인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나 믿고 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배우로 당당하게 성장하였다. 그만큼 영리한 배우가 걷는 길은 늘 기대가 있기 마련이다. 딱 봐도 세련되고 정갈한 인상의 고전적 미남, 미소년, 청순미의 정석이다. 과거에는 탑에시안으로 불리는 아이돌팀 내 비주얼 담당 멤버였으며 현재는 임시완 닮았다 라는 말이 나오면 청순하다, 소년미 넘친다라는 의미로 굳혀졌다. 또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말이 오가고 있는 일명 시왈라인의 임딩동이 있기도 하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동안 연예인 중 한 명인데 30 중반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안인지라 고등학생 또는 20대 배역을 자주 맡곤 한다. 예를 들면 해를 품은 달에서 김수현과 동갑이지만 송재희의 아역 연기를 했었고 스탠바이와 적도의 남자에선 교복을 입고 이준혁의 아역 연기를 하며 고등학생 역을 맡았었다. 그 후로도 20대 후반인 나이에 스쿨룩스 교복 모델로 발탁되면서 찰떡같이 교복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현재 기준 지금도 과거와 변함없이 도자기 피부에 동안 미모를 자랑하면서 이명우 감독의 신작 드라마 소년시대의 고등학생 역으로 캐스팅이 되었다. 꾸준히 젊고 어린 연령층의 캐스팅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 마른 몸매, 도톰하고 붉은 앵두 같은 입술, 여자처럼 하얗고 선 고운 얼굴, 반듯한 이마, 새피붓으로 그린 듯한 눈 앞머리와 조금 길고 속쌍꺼풀을 가진 예쁜 눈, 이물감 없는 오똑한 코, 가늘고 흰 손가락,
유일하게 남성다움을 보여주는 목을대 45도 각도에서 살짝 떨어뜨린 시선에 느리면서 조금 낮고 침착한 어떤 일에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목소리를 가졌다. 진중하고 신중한 언변에 적은 말수. 그러나 종결어미까지 정확히 끝내는 발음에서 신뢰가 느껴진다. 제국의 아이들에서의 포지션은 리드보컬과 비주얼, 메인보컬급 실력은 아니나 담당 파트는 무리 없이 소화한다. 음색은 의외로 조금 허스키한 저음이라 아이돌 음악보다는 발라드, 계통의 음악들이 더 잘 맞는다. 실제로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왁스의 황혼의 문턱 등 조용한 음악을 좋아하고 자주 부른다. 음색 때문인지 제국의 아이들 활동 때는 도입부나 저음 파트를 많이 맡았었다. 그러나 예외로 후렴부나 고음 파트를 맡았던 곡들도 있다. 대표적인 곡이 Here, I Am, Part 4E도 음원에서는 2절 고음 파트를 맡았었으나 무대에서는 메인 보컬인 박형식이 불렀다. 아이돌로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무대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팀 내 비주얼 담당인 만큼 눈에 띄게 잘생겨서 데뷔 때 무대에서는 센터가 아니었지만 자켓 사진은 센터로 촬영했다. 아이돌로서의 재능이 어떠한지와는 별개로 열정만큼은 대단했다. 데뷔곡 마델토브부터 Here, I Am, Watch Out 등 배우로서 성공하여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기 이전 활동들의 무대 직캠 등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미생 OST이자 첫 솔로곡인 그래서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2012년 배우 데뷔작인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여주인공 연우의 오빠인 허염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다. 첫 데뷔작을 아역으로 시작한 셈인데 당시 임시완의 나이는 한국 나이로 25살이었다. 허염으로 첫 등장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켜 단숨에 시청자들을 허여마리하게 만들었다. 1회 등장은 매우 짧았으나 실검까지 장악할 정도로 임팩트가 강했으며 2회부는 아역들이 이끌어간 1, 6회 중 허염이 가장 많이 등장한 회차였다. 2회에 문제의 후광 CG씬을 달고 등장하였다. 하마터면 크게 욕먹을 뻔한 등장신이었으나 후광이 납득이 되는 외모 덕분에 두고두고 화제가 되었다. 소속사에서 연기를 시키던 멤버가 아니었으므로 연기 수업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발성과 연기로 무난하게 역할을 소화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미간을 자주 찌푸리며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미간 연기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허염에 딱 어울리는 아름다운 비주얼 덕분에 해품달이 방송되는 날은 허염, 임시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곤 했다. 당시 함께 연기한 배우들은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시상식장에서 여진구, 김유정, 김수현 등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사하는 모습들이 자주 포착되었다. 이어 드라마 적도의 남자에서 주연인 이장일의 아역으로 출연했다. 이장일은 출세를 위해 아버지의 죄를 숨기고 결국은 닭목으로 친구를 후려쳐 바다에 수장까지 하는 거의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인물 텐자를 연기해야 하는 부담감에 처음에는 캐스팅을 거절하려 했으나 감독과 소속사, 사장이 자신감을 심어주며 밀어붙여 연기를 콜했다. 악역의 아역이라 촬영 당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임시완은 역할에 몰입해서 연기하는 타입이라 촬영장에 가면 자신이 살인자가 된 것 같아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런 몰입 덕분에 명장면 거울신이 탄생할 수 있었다. 또한 짤로 자주 쓰이는 뒤통수 치는 장면, 임시완 인생짤, GIF, 레전드로 꼽히는 눈물 연기 장면 등을 탄생시켜 지금까지도 인생컷으로 기억되고 있다. 적도의 남자 이후에 MBC에서 방영했던 시트콤 스탠바이에 출연하게 되었다. 실제 이름과 똑같은 임시완 역으로 출연했으며 류진행 역할의 류진과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부자 관계로 출연했다. 스탠바이에서 임시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류진행이 데리고 와서 류진행 집에 얹혀 사는 고등학생 역이었다. 류진행의 아버지로 나오는 류정우 역의 최정우 씨가 임시완의 할아버지 역할이었는데 시완이를 매우 구박하는 할아버지였다. 치사하게 먹는 걸로 구박받는 일이 일상 다반사였지만 꿋꿋하게 버티는 착한 고등학생 역. 류진행과 시완이의 절절한 부자 관계와 소민 누나를 향한 시완이의 짝사랑이 주된 내용이다. 소민 누나와는 열린 결말쯤으로 해결되었고 류진행과는 애틋하면서도 행복하게 결말지어졌다. 시청률이 낮았던 게 아쉬운 점이나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으므로 아직 못 본 사람들에겐 추천한다. 2013년 모바일 영화 미생 프리퀄에서 주인공 장르의 역을 연기했다. 모바일 무비라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 무료 공개되었다. 처음에 임시완이 캐스팅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다음 미생 프리퀄 페이지는 어리다 어린 아이돌이 뭘 알고 연기하겠냐며 비난한 리뷰가 추천 많은 리뷰로 선정되는 등 비난부터 가해졌다. 그러나 10분 내외의 영화가 공개되자 호평이 줄을 이으며 평점도 계속 높아졌다. 이후 드라마 미생에도 캐스팅되며 뒤늦게 비난 리뷰가 화제가 되었고 네티즌들이 다른 의미로 성지순례를 하기도 했다. 한동안 TV 드라마에는 출연하지 않고 뮤지컬, 영화에 집중하다 오랜만에 출연한 드라마가 바로 2013년 KBS의 2부작 드라마 연애를 기대해다. 인연이 있는 남녀 둘이 폰 메시지로 연애 상담을 주고 받다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내용의 드라마로 임시완이 귀여운 찌질남 연기를 잘 소화해냈다는 점과 의외로 재미있다는 평도 많은 드라마다. 의외로 보아와의 연기압도 좋은 편이었고 순대국밥씨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임시완이 본인의 이미지 관리보다는 연기에 몰입해 배우로서 많이 발전했음을 보여준 작품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찌질함의 극치를 연기하는 거라 처음 티저가 공개되었을 때는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본 방송을 보니
진국이는 귀여운 찌질이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도 진국이는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13년 12월 18일에 개봉한 영화 변호인을 통해 스크린에 데뷔했으며 데뷔작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임시완은 이 영화에서 용공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는 대학생 역으로 열연했다. 초반 통통한 고등학생, 후반 고문으로 피폐해진 대학생 연기를 위해 5kg을 찌우고 다시 10kg을 빼는 등 연기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영화라는 것의 특성상 대본 순서대로 촬영되는 게 아니어서 체중 조절이 쉽지 않았다고. 변호인 촬영 중 일본 공연이 있어 일본에 갔는데 멤버들이 도시락을 먹을 때 체중 조절을 위해 혼자 바나나만 먹어야 했다. 물고문, 통달구이 고문 등을 대역이나 CG 등의 도움 없이 직접 연기했다. 물고문 장면에는 힘들어지면 곽도원의 다리를 잡기로 말을 맞췄으나 정작 촬영이 시작되면서 포즈가 바뀌어 진짜로 물고문을 당해야 했다. 라면, 국물을 얼굴에 붓는 고문신에서는 관객들이 모두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정작 연기한 본인은 다이어트 때문에 라면을 입에도 못 대고 있었는데 라면, 국물이 입으로 들어와 다른 의미로 고문을 받았다고. 결국 그날 밥 먹었다고 한다. 임시완 본인은 고문씬 촬영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으며 고문관을 맡은 곽도원이 더 힘들어했다고 여러 차례 인터뷰하였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체포당한 직후 패닉에 질린 씬과 강목 등으로 구타당하는 씬이 있었고 촬영했으나 영화에서는 삭제되고 말았다. 변호인 DVD에 메이킹 씬으로 들어가 있다. 제작 발표회에서 임시완이 송강호에게 많이 혼났다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었다. 변호인 촬영 후에도 종종 송강호, 곽도원 등 출연 동료들과는 계속 연락하고 지낸다고 한다. 송강호, 김영애, 곽도원 등은 드라마 미생이 잘 되자 본인 일처럼 기뻐하고 연기 칭찬을 많이 해주었다고. 2014년 애니메이션 영화 리오 이를 통해 생애 첫 더빙 연기에 도전하였다. 더빙 성우가 임시완인 줄 모르고 관람했던 한 관객이 원 성우인 제시 아이젠버거와 맞대 잘했다며 폭풍 칭찬을 해 임시완이 더빙 연기도 훌륭히 해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아이돌 더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임시완이 더빙한 줄 모르고 봤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직 성우로 느꼈다고 한다. 이만하면 성공적인 더빙 데뷔였다고 할 수 있을 듯. 변호인 개봉 후 영화 홍보 활동에 주력하다가 선택한 드라마는 바로 2014년 MBC의 트라이앵글이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배우들 사이와 촬영 현장은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해진다. 이범수, 김재중과 함께 삼형제의 막내 역할로 캐스팅되었다. 이장일 이후로 오랜만에 악역에 가까운 역할이었으나 대본이 늦게 나오고 배우들은 몰입할 시간은커녕 잠잘 시간도 없이 촬영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후반부에선 임시완 얼굴의 뾰루지가 나 그 피로를 짐작할 수 있다. 여담으로 1회 오프닝 타이틀은 임시완의 이름이 윤시완으로 나왔다. 24부작으로 기획되었으나 웬일인지 2회 연장되면서 26회로 막을 내렸다. 마지막 회는 임시완의 스케줄 때문에 더 이상 촬영이 불가능해져서 양아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걸로 그려졌다. 원래 결말은 둘째 형의 죽음을 그리려 했다고 한다. 이 드라마를 보고 미생 감독이 임시완을 장그래로 캐스팅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니 전문가의 안목은 신기할 따름. 이 드라마로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았다. 2014년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드라마 미생에서 아무런 경험도 없이 직장이라는 낯선 공간에 홀로 내던져진 사회초년생 장그래를 맡아 연기했으며 현실 직장에 대한 청년들의 감상을 200% 이끌어낸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 참고로 임시완의 첫 주연이다. 그러나 캐스팅이 순조롭게 된 것만은 아니었으니 미생이 방송되기 전에 열린 미생의 밤 행사에서 감독이 임시완 캐스팅하기 힘들었다고 투정하듯 이야기했다. 이에 임시완이 소속사의 밀당이었을 거라고 재치있게 답했는데 실제로는 소속사에서 임시완에게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다는 걸 알리지도 않고 미리 거절했다는 것. 그 후 임시완이 캐스팅 제의를 알았고 본인이 강하게 출연하겠다고 어필해서 캐스팅이 성사되었다고 한다. 1회가 방송되고 대박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시청률 3% 달성 시 공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3회 만에 3%를 가볍게 넘겨버렸다. 케이블 방송으로는 드물게 10% 가까이 시청률이 치솟았고 시청률보다 더한 시청자들의 열렬한 반응이 있었다. 장그래라는 이름은 아픈 청춘의 대명사로 떠올랐으며 임시완은 한 해 사이에 변호인으로 1980년대의 청춘을, 미생으로 2014년의 청춘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었다. 2016년 1월 21일에 개봉한 오빠 생각에서 군인 한상열 소위 역을 맡았다. 2015년 3월에 캐스팅되어 5월부터 9월까지 촬영한 작품으로 고화성, 이희준 등과 호흡을 맞추었다. 전쟁으로 가족과 동료를 모두 잃은 한상열 소위가 아이들을 만나고 빈민촌에 방치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창단을 만드는 내용이다. 영화를 위해 피아노 연주와 격투기 연습을 4-5개월 동안 했다고 한다. 처음 배운 피아노로 쇼팽의 녹턴 4번을 완주했다. 여담으로 영화에서 갈고리 역의 이희준에게 목을 돌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촬영하다가 실제로 기절했다고 한다. 2017년 3월 29일에 개봉한 영화 원라인에서 이민재 역으로 출연했다. 촬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진행했으며
능글미 넘치는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연기 스타일을 바꾸게 되었다. 기존의 연기가 스트레스여서 고민하다가 연기를 즐기기 위해 적당히 열심히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시도한 첫 작품. 원라인을 계기로 연기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2016년 8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촬영하여 2017년 5월 17일 개봉한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 조연수 역으로 출연했다. 임시완이 그토록 바라던 느와르 장르 영화이며 제70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되어 칸 영화제에 참석했다.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7분간 기립박수를 받았으며 연기돌 최초로 칸에 입성했다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영화 속에서 대역으로 진행하려던 액션씬을 직접 손쉽게 할 만큼 몸을 잘 쓰는 것으로 감독의 칭찬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구타를 당하는 씬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실제로 세게 맞아가며 촬영했다고 한다. 이 작품을 통해 인상적인 씬들을 소화해내며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동명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된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의 뱀같은 지혜, 파격적인 기질과 종잡을 수 없는 언변으로 많은 이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캐릭터인 왕원 역으로 출연했다. 원작 속 왕원의 묘사는 토리가 살짝 위로 올라간 서늘한 복목 아래 매끈하게 솟은 코와 붉고 토실한 입술이 웬만한 미녀보다 요염하니 고혹적이었다. 입가에 은은히 머무는 미소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여유로워 표정만으로는 성인 남자로 보아도 무방했다. 고 나와 있는데 이 점에서 임시완이 캐스팅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평이 많다. 귀엽고 순수한 직진남 한천과 사방에서의 핍박을 견뎌내며 살아온 혼혈세자 왕원에 상반되는 모습을 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필모이며 섬세한 감정 연기와 감정이입되는 내레이션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100% 사전 제작 드라마로 2016년 10일 12월에 촬영을 모두 마쳤으며 2017년 7월 17일부터 MBC를 통해 방영했는데 방송을 앞두고 현역 입대가 확정된 임시완은 방송을 6일 앞둔 2017년 7월 11일 25사단에 입소하게 되어 첫방을 볼 수 없게 됐다. 2019년 군 전역 이후 복귀작으로 타이는 지옥이다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타이는 지옥이다의 주인공으로 작가지망생인 윤종우 역을 맡았다. 군 제대 후 이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10부작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큰 부담 없이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무거운 것을 선택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듣거나 보게 되면 익숙해지면서 호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익히 타이는 지옥이다 자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대본이 들어왔는데 아느냐고 물어봐주면서 작품 자체에 대한 호감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드라마는 10부작 내내 윤종우의 주위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지옥도를 묘사하며 하드하고 보기 힘들다는 호불호가 갈렸으나 후반부에 몰아치는 재미와 일관된 메시지를 끝까지 잘 살려냈다며 결말을 잘 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배우들의 연기평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좋다는 평이었으며 영화적인 드라마를 표방한 것답게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는 평이 많았던 드라마이다. 임시완도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유형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또 한 번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일명 쓰레기 하치장이라 불리는 국세청 조세 5국에 굴러온 독한 놈의 물불 안 가리는 활약을 그린 통쾌한 추적 활극을 그린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인 트레이서에 출연했다. 배우 박용우, 고화성과 함께 주연을 맡았으며 이전 맡았던 드라마 런온의 기선겸 역과는 많이 대비되는 참지 않는 성격, 직설적이고 할 말 다 하면서 리더십이 뛰어난 캐릭터였음에도 불구 조세 5국의 팀장 황동주 그 자체로 시즈니까지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다. 코믹과 진지, 연기 이외에도 액션까지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호평이 많아 한심 맞다고 한다. 작중 조세 5국 조사관 혜영과는 2015년 영화 오빠 생각에서 군인 한상여과 자원봉사자 선생님 박주미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으며 조세 5국 과장으로 나온 인도훈 역과는 2017년 영화 불안당에서 만나 안면이 있는 사이다. 2022년 영화 비상선언에서 목적지 없이 비행기에 홀로 오른 승객 류진석 역을 맡았다. 미생의 장그래와 같이 대중들이 인식하는 임시완의 선하고 바른 이미지와 정반대되는 사이코패스 빌런 역을 맡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선한 빌런이라는 평과 더불어 이 영화를 통해 본인의 스펙트럼을 한층 더 넓히는데 성공했다. 영화 개봉 이후 대부분의 평론 기사와 관람 후기 등에서 임시완의 언급을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영화 속에서 분량 대비 큰 임팩트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드라마 넌온 작품과 촬영 시기가 겹쳐 연기하기 어렵긴 했으나 나댄 기선겸 밤엔 류진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캐릭터 연기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실력파 배우임을 입증하였다. 이 작품으로 2022 부일영화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나 예능감이 뛰어나지 않아서 데뷔 초기에는 예쁜 꽃병풍에 가까웠다. 2012년 허염으로 인지도 급상승 이후로는 MC들이 말을 더 걸어주고 이야기할 기회도 만들어주고 있으나 진지한 성격이라 예능감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성격이 도움이 된 방송들이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KBS 예능 프로그램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이다. 이 방송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연 신청자에게 공감해가며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MC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임시완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인 예능은 의외로 SBS 정글의 법칙. 출연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안전상의 이유로 팬들이 많이 걱정했으나 방송되고 난 후 오히려 팬들 사이에 가장 인기 높은 예능 중 하나가 되었다. 연상의 누나인 예지원에게 상냥하면서도 은근히 설레는 제스처를 취해줘 여성 시청자들을 예지원에 빙의하게 만들었고 임시완의 실제 성격이 많이 비춰진 방송이었다. 영화 온라인 홍보차 출연했던 2017년 3월 30일 방송된 인생수집은 임시완의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예능이다. 임시완의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예능이다. 한 끼 줍쇼 하와이 특집 2편에는 해품달에서 인연을 맺은 여진과 함께 출연했다. 하와이에서 현지인들과 스포츠를 하는 장면에서 영어를 썼는데 도대체 못하는 게 뭔지, 특히 하와이 가정집 방문 장면에서 하와이 가족들을 편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그의 친절함과 배려심이 돋보였다. 2021년 4월에는 바퀴 달린 집 시즌2에 고정 출연진으로 합류했다. 2023년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의 유튜브 예능에 출연하며 다른 예능들과는 다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습생 때 이름을 이뭉재에서 임시완으로 개명했다. 제국의 아이들 멤버인 문준영이 임시완이 좋아하는 백조에 맞춰서 수완을 추천했고 임시완의 어머니가 장명소의 들도가 임시완이라는 이름을 받아오면서 임시완으로 개명하게 되었다. 한글 임시완, 한자 른스완, 영문명 임세이완. 성격이 차분하고 인터뷰 등을 할 때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하는 편이다. 그러나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거의 비글 모드일 정도로 웃긴 행동도 많이 한다. 주변인들이 말하는 임시완은 주로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는 평이 많다. 임시완과 친한 사이인지 아닌지는 사진으로 감식할 수 있다. 사진에 찍힌 표정이 멀쩡하면 같이 찍은 사람과 아직 어색한 사이, 표정이 웃기거나 이상하면 같이 찍은 사람과 친한 사이가 됐다는 의미이다. 제국의 아이들 멤버인 황광희가 들이댈 때마다 철벽이지만 블라인드 테스트쇼 180도 방송에서 대기실 등에서 둘이 같이 노래하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코드가 잘 맞는 친구인 듯. 멤버 중 박형식과 친하다. 서로가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라고 하며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한다. 엔지니어링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기계공학부에 진학했다. 공돌이답게 기계의 원리를 파악하려고 10분 이상 혼자서 탐구하기도 하고 프라모델 조립을 밤새 하기도 한다. 큐브 맞추는 게 취미이자 특기다. 항상 갖고 다니며 기록을 세우려고 한 적도 있다. 방송에서는 33초가 최단 기록이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권유로 잠깐 바둑과 바이올린을 배웠고 이 덕분에 제국의 아이들 공연이나 드라마, 예능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리더십 캠프에도 다녀오고 리더십 캠프 동호회 카페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대학 진학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모범생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간 계속 학급 반장이었고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 고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을 역임했다. 전형적인 모범생 루트. 자신이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팬들 사이에서 장학금을 받고 갔다는 얘기가 있다. 거기다가 내신이 좋아서 고려대학교 수시 1차를 합격하고 아깝게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2차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이후에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로 진학하였다. 제국의 아이들 활동 초창기 소속사에서 배우를 시키던 멤버는 임시완이나 박형식이 아닌 정희철이라는 멤버였다. 오히려 임시완은 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노래나 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아이돌로 성공하려 했기에 배우와는 거리가 가장 먼 멤버들 중 하나였다. 박형식 또한 배우보다는 가수로 성공하고 싶었다고 이후에 밝힌 바 있다. 이후 정희철, 박형식과 함께 우연히 본 허염 역 오디션에서 본인이 합격하여 대박을 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창 시절은 어른 말씀을 잘 듣고 시키면 그게 룰이구나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일탈은 거의 하지 않았다. 수학여행 때 친구들과 술을 마시려고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으나 배달이사가 선생님에게 걸리는 바람에 기합받았던 게 가장 큰 일탈일 정도. 좋아하는 해외 가수는 마이클 부블레. 해외 축구팀 아스날 FC의 팬이다. 트위터에 아스날 경기에서 본인이 찍힌 방송 영상 캡처를 올렸다. 이후 아스날 코리아 트위터에서 리트윗하며 군어 인증을 받기도 했다. 해당 트위터 2017년 1월 스타제국과 계약이 만료된 후 동년 3월에 플럼 A&C로 이적했다. 플럼 A&C는 강소라, 민효린 등이 소속된 회사이기 때문에 배우로 완전히 전향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11일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입소지는 25사단. 이에 따라 임시완은 사전 제작을 마친 왕은 사랑한다의 첫 방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민아와 함께 나온 제작 발표회에서 본인은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하는 기분이라고 언급했다. 입대 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2019년 3월 27일에 제대할 예정이다. 이민아가 임시완의 자대에 면회를 가서 소녀시대 CD 몇 장을 기념삼아 증정해 주었다고 말했는데 이민아의 말에 의하면
취침 시간이 겹쳐서 임시완이 왕은 사랑한다의 방송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2019년 3월 27일 예정대로 무사히 전역했다. 황광희가 요리 프로그램에서 순대국이나 돼지국밥에 깍두기와 국물을 말아서 먹는 걸 즐긴다며 아대 입맛이라고 디스했다. 2020년 후유증이라는 곡이 재조명되면서 카메라를 어색해하는 모습이 나와 본업보다 부업을 더 잘한다며 놀림을 당하고 있다. MBTI 성격 유형은 ENFJ다. ENJA. 비트박스를 할 줄 알다. 심지어 개인기로 가끔 보여줬을 정도로 꽤 잘하는 편이라 영상을 처음 본 사람들 사이에선 의외의 모습이라는 의견이 많다. 2022년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25일 제43회 청룡영화상에 불참하게 되었다. 기사, 내고 모으는 것을 좋아하며 아키텍처 숭례문을 가장 소중히 아낀다. 람보르기니 시안도 아낀다고 한다. 캐모마일 차를 즐겨 마신다. 여행을 굉장히 좋아한다. 여행이 인생의 목표라고 할 정도이다. 셀카를 못 찍는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셀카에 간절함이 없는 편. 특이한 구도로 사진을 찍는 일명 임시완 항공샷을 탄생시켰다. 영화 1947 보스턴을 찍은 후 러닝이 취미가 되었다. 션의 러닝 크루인 언노운 크루에서 활동 중이다. 원래 혼자서 뛰던 중 러너들 사이에 임시완이 뛴다고 소문이 났는지 션에게 연락이 왔고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크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러닝 크루에서 함께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러닝 이외에도 복싱, 골프, 사이클 등 다양한 운동이 취미이다. 하지만 본인 말로는 운동을 썩 좋아하진 않는다고. 이문제에서 개명, 성장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부산 출생인 줄 알았지만 출생은 서울이고 6살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간 거라며 2021 온라인 팬미팅에서 밝혔다. 본인이 직접 풍천 임씨라고 밝힘. 주계공파 27세 재학렬이며 아버지 임종훈은 26세 호학렬, B2B 이면식에 조부뻘된다. 같은 그룹 멤버 김동준과 키가 비슷하다. 타제국 소속이었다가 2016년 말 계약 만료 후 2017년 3월 플럼 A&C로 이적했다. 여담으로 자신의 MBTI를 ENJA라고 답변을 해서 밈이 되었다. 페코를 닮아 얻은 별명인데 우스갯소리로 페이스 오브 코리아의 줄임말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EMCO행으로 자주 사용한다. 김현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을 불렀다. 정통 복수극, 서부남주의자 악역 이장일의 어린 시절을 맡아 주인공 아역이었던 이현우와 드라마 초반을 캐리했다. 시트콤 프로그램 자체는 큰 인기를 얻진 못했지만 자잘한 생활 연기를 볼 수 있다. 누군가의 아역이 아닌 성인 역을 처음 맡았다. 딱 봐도 세련되고 정갈한 인상의 미남형이다. 특히 여자 팬들은 입술에 마성의 매력이 있다고 한다. 빅뱅 T 5. 피인피니트 L 임시완 김청신 동수청 85년도 충청도 부여 배경 코믹화 건물 위생 김원석 감독은 원래 임시완 입술이 타고나기를 너무 붉어서 색보정을 통해 입술 부분만 CG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입술로는 워낙 유명한지라 한때 신체기관 입술 나무위키에 임시완을 입술 예쁜 대표 남연예인 예시로 걸어놓은 적도 있었다. 아프이맨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정도로 희귀한 눈을 가지고 있다. 본인 피셜 피곤할 때면 가끔 걷상이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웃을 때 한쪽 눈을 감으면서 윙크하는 깜찍한 버릇이 있다. 이 외에 수록곡은 Be My Girl, Never End, Begin With Kiss, Step by Step, S, A, D 등 이거 말고도 제법 있다. 내 곁에 맴도는 걸 궁금하다면 이 앨범의 자켓 사진을 보자. 9명 모두 똑같은 헤어의 러닝, 검은 바지, 가죽 자켓을 입었다. 시대를 감안해도 정말 충격적인 수준의 코디인데 이를 9명 모두에게 똑같이 했다. 심지어 팬이 아닌 일반인들에겐 몇 명은 아예 똑같아 보일 수준이다. 참고로 임시완은 좌측에서 6번째에 있다. 이런 코디 속에서 임시완은 물론 다른 8명의 멤버들의 비주얼마저 봉인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배우로 성공한 후에 대충 한 것은 아니다. 시간이 없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전만큼 열심히 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었다. 특별 출연인 작품들을 제외하면 데뷔작. 하지만 임시완의 어머니와 해를 품은 달 감독의 지적을 받은 후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을 고쳤다. 일본 제아5 스페셜 땡큐자스 DVD에 해당 장면 수록. 고문 연기는 부상 위험이 높은 연기라서 촬영할 때의 긴장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고문을 하는 역할은 연기와 안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심하다. 통칭 장글의 방지법 광고, 원작 미생의 주제의식과 정반대 방향의 법안으로 어떻게 이런 법안에 장글애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미생의 원 저작자인 윤태호 작가가 어처구니 없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미생에서 장글애 역을 맡으며 호평을 받았던 임시완 본인이 어째서 드라마 속 장글애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진 채 작품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광고를 찍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렇게 임시완을 아스널 팬이라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해외 축구 팬들에게서 스타 제국에서 퇴사 플러맥터스로 이적하였다는 임시완이 같은 런던 연고지 구단으로의 플럼 구단 직원으로 이적하였다는 이름 발음 혼동오용 루머마저도 없어지길 바람.